네, 본격적인 공략주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종목 짚어보기 전에요.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에 또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AS, SK하이닉스 한번 해주시겠다고요. 네. 오늘 장 초반에 21만 8천 원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야, 22만 원까지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끌고 가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나 혼자 점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지겨운 종목이긴 한데 앞서 뭐 이제 16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하면서 오버슈팅 나왔었던 지난 대략적으로 본다라면 1월 6일 전자에 일단은 매도를 어느 정도 좀 해놨고 그때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시세가 다 한 것 아니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네. 이때 죄송합니다.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이 주식이 19만 원까지 조정을 주면은 저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엄청 많이 샀어요. 많이 사가지고 일단 지금 보유 중에 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실제 19만 원 선까지 조정을 딱 줬어요. 저도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좀 이거 틀리면 또 혼나고 사람들이 또 좀 무서워가지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좀 과감하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밀릴 때마다 비중을 더 사서 정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왔는데 대략적으로 뭐 19만 원대부터 이제 오늘 현재 시점까지 수익을 보면은 뭐 10%가 넘는 12% 정도 선에서 이제 수익이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저는 앞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차적으로 21만 5천 원 가격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마저 못 지켜주면은 21만 원. 최종적으로 저는 21만 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은 일단은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차피 오를 건데, 어차피 좋을 건데. 근데 이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히 제가 약간 좀 버릇없게 말씀을 드리면 초심자분들, 초보자분들은 뭔가 이런저런 유튜브라든지 뭐 자료를 보면서 뭐 장기 투자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장기 투자하시는데 얼마 투자하세요? 뭐 그러면 뭐 500만 원. 뭐 이러신 경우도 종종 있는데 주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참 느끼는 게 수익을 되도록 좀 챙겨 놓고 내 돈을 만들고 평가 수익은 이제 평가 수익일 뿐이다. 그 평가 수익 가지고 또는 수익률 가지고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뭐 BM 땡 아니면 벤 땡 이런 데 가서 내가 평가 수익률이 지금 5억인데 제일 비싼 차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내 계좌에 실현이 돼야 되고 또 인출을 해야지 실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수익을 익절하고 챙기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 판단이 틀리고 주가도 올라간다.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전진건설로 말씀드렸지만 팔고 다시 사요. 실제로 오늘도 다시 샀어요. 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다라고 해서 뭐 오늘 뭐 수익이 이만큼이다가 아니라 실제 매수하고 실제 매도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50% 수익인데 왜 그거를 팔고 다시 사냐?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았으면은 제가 정말 많은 걸 끌어다가 탁사 보유를 해가지고 레버리지까지 썼겠죠. 근데 지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유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전에서 보면은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나머지는 다 손실인데 하나 종목 장투에서 성공해가지고 수익률에 만족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1%라도 수익 금액이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SK하이닉스는 21만 원 가격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약 한 10% 정도의 수익 실현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이빨 꽉 깨물고 역시 홀딩할 생각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일단은 목표가 없이 조금 더 버텨보는데요. 네. 만약에 21만 원 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익절 필요해 보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받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봇 한번 살펴볼게요. 클로봇도 로봇주로 또 말씀 주시고 나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살짝 안타까운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시대에는 AI, 로봇 또 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수정 있으실까요? 아니요, 딱히 수정할 전략까지는 없어요.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고가권 내에서 이제 고가 유희라고 하죠. 또는 고가 놀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캔들 차트를 좀 많이 보시죠. 어떤 분들은 뭐 바 차트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 취향에 맞게 보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 캔들 차트를 볼 때는 어쨌든 사케다 이론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쌀 거래 시장에서 만들어졌었던 그 사케다 이론을 이제 갖다 붙이면서 뭐 고가 놀이다 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적어도 11,000원대를 이탈치 않고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가가 밀릴 때마다 누군가는 사고 있고 그러하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싸게라도 손실을 보면서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하락을 하는 것이고 주가가 올 때는 내가 어제 봤던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지금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자, 지금 이 종목은 어쨌든 간에 하방으로 11,000원만 이탈치 않는다라면 아직 로봇테마가 어찌 본다면 2월 17일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월 17일이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사명 변경 내용은 이제 내용이 나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찌 본다면 뭐 대금 지급, 즉 지분 인수하는데 대금 지급이 대략 한 2,500억 정도가 아마 대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삼성그룹사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사명 변경까지 만약에 공시된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또 이제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네. 또 다시 한번 또 오버슈팅 발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쯤에 이제 기타 등등의 로봇주들도 같이 덩달아 어떤 파동을 좀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연휴 지나면 사실 2월 17일 금방이죠. 금방입니다. 예, 금방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셔도 충분하고 혹여라도 11,000원을 이탈하면은 아마도 이제 수익권이 찔 거예요. 그래도 일단 매도하고 추이 보고 다시 재매수까지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목표가 15,000원으로 잡아주셨고 네. 살짝 아슬아슬하게 지금 네.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손절가 라인이 그때 당시엔 10,000원이었는데 살짝만 올려 잡을까요? 네, 11,000원으로? 11,000원으로 잡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그럼 11,000원 이탈하게 될 경우엔 안정적인 익절 구간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임 보면서 함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짜보시죠.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2차 목표가가 5만 원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딱 거기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아슬아슬한 49,800원. 네.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목표가 달성했다고 해줬죠. 뭐 그 정도, 야, 그 정도까지 하면 제가 그쵸. 저도 법사해야죠. 저 완전 ESTJ라서 그런 거 예. 못합니다. 피곤한데.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하니까 매수하십시오. 그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펌프 그리고 해외 매출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연간 매출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다.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동사가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왜 붙였는가는 솔직히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업 계획에 로봇과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으나 콘크리트 펌프카의 대표적으로 이제 융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주가는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바로 시간대를 보면 아마 9시 한 50분쯤, 네. 40분쯤 제가 이 종목이 대략적으로 4만 6, 7천 원 그쯤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제 무방 참여하신 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매수하고 저기 앉아 있는데 상승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매도하세요. 매도 뭐 이제 이런 이제 사인을 좀 드리게 되었었는데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수익 줄 때 일단 챙길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장 대다수 종목군들이 1%든 2%든 3%든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은 3%가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은 한 방에 100%, 200%를 벌어야지 된다라는 압박감에 계속 버텨요. 그리고 내가 평가 수익을 500만 원 확인했는데 지금 300만 원이야. 또 200만 원이야. 그러면 오히려 손실 본 기분, 패배감, 자괴감, 약간 내가 현명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감으로 약간 좀 그냥 뭐랄까 그 이후에 매매 다 꼬여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텝이 꼬인다. 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앞서 여기 딱 앉기 직전에 이 주식이 전진건설 로봇이 5만 원 선을 돌파를 못하면 그냥 매도하세요라고 이제 일단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뭐 다들 수익 챙기고 네. 고점 대비 지금 하락이 몇 %가 이루어졌죠? 대략적으로 본다라면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최소 마이너스 7% 이상은 빠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7%면 1억 기준 했을 때 800만 원. 일단 뭐 레버리지까지 생각한다면 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그냥 내줄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그건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은 수익금을 챙기는 데 주력하자. 그리고 실제로 수익금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좌가 월간 단위로 빨갛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일단 앞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뭐 구체적인 전략을 좀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잠시 후 11시부터 또 이어서 하니까 일단은 좀 참여하셔가지고 왜 매도했는지 왜 매수했는지까지도 함께 꼭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1시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딜세트 S의 박재훈 마스터 검색을 해보시거나 우측 하단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어쨌든 5만 원 뚫지 못하면 좀 빠르게 익절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러한 부분들로 성공 투자를 하셨길 바라겠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직장인 분들도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결국은 좀 조건 매수나 조건 매도나 이런 식으로 좀 성공 투자를 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전진 건설 로봇까지 해봤는데요. 하나오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이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거의 산이에요, 차트가. 지금 산인데 오늘도 또 올라갔고요. 목표가 이미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가격 전략 확실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가를 더 올려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가 라인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정말 이 시청자분들 유튜브에서 영상 보실 때 내용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다가 제가 참 묘한 경험도 해보는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그래도 비중 50%는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기자. 그러면서 뭐 한 2, 3일 정도 일단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고 어제 반등 주고 오늘도 대략 3% 내외에서 일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52,000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그냥 홀딩 하시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뭡니까? 하방으로 52,000원이 손절선인 거예요. 52,000원을 이탈하면 매도, 52,000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만약에 주가가 밀렸어. 근데 52,000원 지켜주고 프로그램, 외인, 기간 이런 어떤 수급들이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와. 그러면 같이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하다가 52,000원을 깨. 그러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비중을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차익 실현하거나 그런 기준을 제가 52,000원 기준으로 넘어서면 새로운 어떤 문이 열린다. 새로운 시세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렸기에 그 점을 참고들 하셔서 꼭 제발 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우선은 손절가 라인 52,0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수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준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강한 불기둥 그려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시스템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하나 시스템도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거의 네. 시가 매수에 가깝게 이제 들어가서 일단 매수 전략 자체가 대략적으로 25,300원 하방에 기준을 잡고 일단 매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25,000원 전후까지 주가가 좀 밀렸다가 딱 지지받고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26,000원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어느 날 누가 봐도 미쳤나 싶을 정도로 대규모 매수하는 날이 있어요. 100만 주 장시작한 지 이제 10분 지났는데 200만 주 막 이렇게 매수해주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날에 사실 어느 가격에 사든지 간에 일단 웬만하면 수익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한 2, 3일 정도는. 근데 지금은 박스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지금 막 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대금도 크게 터지진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일단은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 저의 관점은 지금 하방으로 25,000원을 이탈치 않으면 보유를 하겠다. 실제 보유하고 있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현재가가 26,000원인데 지금 못 사지 않느냐? 이따 오후장까지 보세요. 심지어 25,000원도 깨서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특히 요즘 시장은 오후 2시 넘어서부터는 어쨌든 레버리지 미수보 쓰는 분들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다 매도해요. 예, 왜냐? 일단은 미수 동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지만 반대 매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다음 날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레버리지 쓰면 최소 3배 이상 쓰니까 마이너스 5%만 되더라도 투자 원금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최소 15% 이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그냥 무지성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 기회 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뭐 하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업 내용은 누차 수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방산에 있어서 기기가 아닌 즉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오늘 좀 오르고 있는 네. 이유가 결국은 선박 보안 쪽 이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화성 쪽에 이제 성적이 꽂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또 주가 업사이드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도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 대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솔루션 그 자체가 하나에서 만든 방산 제품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외에도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이제 많이들 운영체제로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문서를 막 작성하고 있는데 블루 스크린이 떠버려. 아니면 갑자기 프리징 걸려가지고 네. 강제 리셋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하나 솔루션과 같은 곳에 즉 방산 쪽 소프트웨어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겠죠. 절대 오류가 나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또는 어떤 위성 발사 아니면 로켓 발사 이 부분도 그 어떤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자체로 정말 하늘에 정말 펑 하고 이제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성을 너무나도 많이 검증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최신형 PC에 뭐 최신형 뭐 하드웨어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안정성이라는 것, 즉 어떠한 혹한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충격에서도 데이터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는 하드웨어가 망가지지 않고 또 혹한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밀하게 어떤 계산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어떤 작동, 기능 수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워낙에 검증이 오랜 시간 되었죠. 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깔려 있는 대다수의 무기 체계가 뭐 사실상 하나 시스템이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방산 시스템 즉 방산 그 무기 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때도 하나 시스템의 솔루션이 함께 포함돼서 같이 수출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그램 수급 좀 강력하게 좀 뒷받침된다라면 강한 시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열어두고 계신가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28,000원. 28,000원이요? 네, 28,000원을 좀 넘어서야지 대략적으로 뭐 3만 원도 넘고 뭐
3만 원 이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8,000원이란 가격에 선을 이렇게 하나 딱 그어보면은 네. 지난 11월 14일이죠, 작년. 좀 오버슈팅 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돌파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28,000원을 해주는 게 뭐 3, 4일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내리꽂는 11월 21일 날 이제 말 그대로 마이너스 12% 이상 하락을 좀 해주는 날이었는데 계속 주가가 3일 이상 횡보를 하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5일선의 각도가 틀어져 가지고 현재가가 5일선 밑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암묵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좀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상당히 매물 저항대가 많은 곳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8,000원 선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넘어서게 되면은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28,000원까지 열어놓고요. 손절가는 23,00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25,000원 선을 확실하게 지켜주는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큐렉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의료시장 안에서는 이제 로봇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정교한 기술이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큐렉스도 포인트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근데 이제 추천주라고 하죠. 네. 공략주로는 일단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로 제외요? 예. 왜냐하면 실제 타이밍상 오전에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차익실을 다 해버렸어요. 아, 그럼 오늘은 공략하면 안 되는 종목인가요?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고영이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영이 상한가를 가면서 사실 반도체 장비 쪽의 이슈가 아닌 로봇, 의료용 로봇 그리고 뇌수술, 미 FDA 승인 받았고, 근데 그와 관련된 재료로 큐렉소가 유사하게 관련된 의료 사업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영은 어쨌든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그것을 큐렉소가 따라갔고, 또 오늘 장중에도 고영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가 공략했던 것이 이제 큐렉소였는데 이제 급등을 장중에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대략적으로 한 6, 7% 정도 선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고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만 참고해 주시고, 이 종목은 오늘 공략 대상에서 일단 현 시점 이후로는 제외를 하고, 일단 방송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좀 표시가 되지만 지금은 공략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관망하시거나 관종에서 지우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렉소 그러면 오늘 확실히 그러네요. 장 시작하고 한 30분가량 급등세 보이면서 한 5%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 확실히 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식도 타이밍이니까요. 타이밍을 살짝 보낸 그런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하나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딜사이트S에 박재호 마스터 꼭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진행하는 거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방송이랑 이렇게 머니포인트 시간 외에도 저녁 방송도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저녁 방송 같은 점상 나오고 네, 또 점상도 어디 나오시나요? 점상 나가죠. 점상만 나오시나요? 저녁 방송, 점상, 그리고 무료 방송 오늘 11시에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재호 마스터 통해서 다양한 정보 시시각각으로 받아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기회를 놓친 종목은 좀 떠나보내도록 하고요.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네. 이게 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쩔 수 없이 이제 10시 부근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근데 당일의 수익은 오전 9시부터 10시에 대다수가 발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전진건설 로봇도 오히려 이제 9시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 시작을 했다라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수익이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오전 8시 30분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진건설 로봇으로 오늘 상승 부위에도 맛보고 차익 실현도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썩 좋은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뭐 오늘만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주식이 지금 가격 전략을 제가 약간 좀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목표가는 동일하게 5만 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화면 차트를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회색 선이 3분봉상에서 120분 선입니다. 즉, 이 120분 선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그리고 이탈하더라도 오히려 물량을 조금 더 크게 매수를 하시고 일단 42,000원의 손절선을 잡고 이 120분 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그 부근 또는 이하에 꺼내서 일단 물량을 좀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좀 수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들 오셨으면 자, 그럼 저 전진건설 로봇은 언제까지 봐야 돼요? 1월 이후까지도 끌고 가도 괜찮아요? 자, 시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뭐 하방을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42,0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포트에서 없애야 될 그런 종목이 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가격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다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성향이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추세가 아직 꺾이진 않았다. 근데 42,000원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가 4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42,000원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가 확실히 꺾였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빠르게 전량 매도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겠고요. 목표가 5만 원으로 다시 한번 높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트럼프 2.0 시대가 확실하게 열렸다라고 봐야 하니까요.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특징 섹터, 종목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사실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일단 조선 당연하죠. 첫 번째 조선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일론 머스크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도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것이고 또 이것도 일론 머스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쩌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절친이 됐는지 일단 세 번째는 로봇, 즉 휴머노이드 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테슬라의 결과물이 즉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휴머노이드 보면은 뭔가 몸집이 크고 등에 배낭 같은 거 달고 있고 네. 유압식으로 움직일 때마다 칙칙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전혀 유압식도 아니고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면서 소위 감속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준화 시켜버려가지고 상당히 슬림하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선이랑 로봇은 좀 1월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자율주행이나 원자력이나 뭐 이런 네. 쪽은 어때요? 방산도 좀 빠졌었고요. 네, 뭐 원전도 지금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로 기존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2, 3년 전까지의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는데 사실상 에너지 단가, 좀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를 비교하면은 턱없이 비싸요. 신재생 에너지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전은 싸고. 근데 이것을 가격 크로스, 즉 비슷한 수준까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유럽에서도 한 태양광과 풍력 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다 깔아놓고 에너지 발생 그 전력 단가가 비싼데 이것이 원전에서 킬로와트당 발생하는 단가랑 맞추는데 대략 한 14년, 15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폭풍, 태풍, 뭐 비바람 아니면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에 날이 좀 많이 흐리잖아요. 습하고. 그런데 풍력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태양광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친원전 쪽으로 다시 좀 돌아서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풍력 관련주들은 좀 당분간 일어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원자력 쪽은 이제 확실히 관심 섹터로는 좀 염두에 둬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딜사이트 S의 박재호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